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또 어김없이 여름에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해결해드릴 주식코치 김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주말에 날씨가 상당히 많이 덥습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 계속 시장에 쏠림 현상으로 소외감을 많이 느꼈던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런 부분에서 오늘 한 주를 정리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고민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이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자, 종목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023772-0269번, 0279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현재 전화 접수 받고 있으니까요. 내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전화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한 주의 시장과 다음 주 시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얘기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 동안 시장이 2차 전지의 쏠림 현상, 그러면서 2차 전지에 많은 일들이 있으면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지수는 오르는데 내 종목은 오르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한 주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오르고 있는 종목, 내가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면 계속 쳐다봐서 좋을 게 없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한 주 동안 계속 아래쪽에 있는 종목, 그러니까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을 좀 보자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자, 2차 전지 나올 거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제로라는 부분들이 많이 뿌려져 나오고 이슈를 만들고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왔는데, 이제 코스피 이전이라는 얼마나 지금 호재를 꺼낼 게 없으면 이제 코스피 이전으로 가서 공매도 세력을 압박을 줄 테니 들어와라라고 신호를 보낸 걸까요? 자, 그래서 저는 호재가 나올 만큼 다 나왔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2차 전지가 내려간다라는 관점보다는 수급이 좀 이동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보였던 증상 중에 하나가 바이오였죠. 하반 이제 수요일, 목요일 코스피 이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고 난데 2차 전지의 변동성이 좀 더 크게 강하게 확대되는 모습이 있고 난 이후에요. 수급은 조용히 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이오 쪽에 대한 부분도 이동성이 좀 있고요. 어제는 이제 마감 때 자동차 쪽에도 조금 일부 수급이 다시 또 유입되는 모습이 조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매수 타점을 노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바이오 쪽의 접근성을 좀 고려하면서 관심을 두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바이오, 코로나 재확산이라는 우려를 어제 이슈로 만들긴 했었지만 그 이전에 우리나라 이제 정부에서 나서서 민간 투자를 받고 수출 500억 달러의 관련된 수출 국가로서 만들겠다라는 관점은 그 이슈만으로 바이오 쪽에 큰 이슈는 아니지만 향후에 재료적으로 하나하나씩 이슈가 개별적으로 바이오 시장에 나타날 수 있다라는 어떤 전조 증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정부와 기업들의 오고 가는 투자 그리고 지원 이런 얘기들이 뉴스가 조금씩 나오면서 바이오 시장에 수급이 유입될 수 있다는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일부 유입되는 모습을 봤었을 때도 향후의 관심을 바이오 쪽에 일부 조금 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얘기를 드리겠는데요. 삼성전자 일부 조정을 좀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IT 반도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내려오면 사야 된다. 그러니까 위쪽에서 올라가고 있을 때 사는 게 아니라 내려오면 사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고요. 삼성전자도 어제 이제 7만 원대 정도 아래쪽으로 이제 7만 원 이탈하면서 6만 9천 원대에 터치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반도체는 어제 미국 시장의 개파락, 엔비디아의 하락 이런 부분에서 원래 따라가지 않아야 될 부분에 그냥 시장이 강제적으로 시가 개파락 떨어뜨리면서 압박을 가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매수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삼성전자 기준에서 가격 하락선이 6만 7천 원대로 진입성만 있어도 다른 반도체 우량기업부 관련 요즘 HBM이나 패키징 쪽 관련된 부분을 점검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덜 오른 게 있다라면은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조금씩 모아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반도체 IT 쪽에 대한 기대성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지 않은 상황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는 게 시장인데 그 기대감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벌써부터 내려놓기에는 좀 빠르다. 주가가 최근에 좀 올랐다라고 해서 버리는 게 아니고요. 주가라는 거 오르고 내리고 조정이 있는 폭이니까요. 조금 내려오면은 조금씩 분할적으로 접근해도 유효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IT 반도체에 관심을 계속 유지하시고 바이오에 의심을 품되 관심도 좀 가져가면서 바닥권에서 어떤 대형성을 좀 유지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는 많이 올랐으니까요. 장비나 각형, 원통형 배터리 쪽 관련된 배터리 셀 쪽에 관련된 부분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다음 주에 한번 관심 가져야 될 섹터를 조금 얘기 드렸고요.
자, 본격적으로 가지고 계신 종목들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도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한국 알콜인데요. 저번에 한번 2개월 전에 상담 받았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12,500원, 그때 11,000원이었었는데 12,500원 넘으면 비중 축소해가면서 하라 그래서 지금 25%에서 15% 매도했고요. 네. 지금 10% 갖고 있어요. 아, 매수가가 얼마시죠? 13,200원이요. 13,200원이요. 이제 비중을 네. 줄였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비중 줄이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얘기 드리면 좀 더 가자라고 제가 좀 더 보자라고 예, 예. 얘기를 드렸어요. 그죠? 예, 예, 맞아요. 네, 좀 더 보세요. 위쪽으로 또 올라갈 때까지 지금 내가 약간의 약손실 구간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났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부분은 약손실이 났지만 남은 비중이 올라가서 수익이 내면은 위쪽에서 네. 내가 좋은 수익을 조금 이런 부분이 있더라도 그 이상의 수익을 챙길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조금 줄여놓은 이유. 네. 그런데 손실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270원에 네. 10% 덜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손실이 작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예. 올라가는 건 나머지는 수익인데 내려갔었을 때 우리 네.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팔았던 걸 다시 아래쪽으로 네. 내려와서 추가적인 대응을 해서 줄여서 예. 다시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전략적으로 기회비용을 준비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렇죠? 맞죠? 네. 그러니까 이제 네. 조금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제는 네. 내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관점에서 접근을 지금 오르는 상황이니까 주식이 오르면 예. 뭐 해야 된다고요? 팔아야겠죠, 그죠? 예, 예. 그러면 이제 오르는 부분에서 우리가 어디서 팔아야 될까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네. 봤을 때는 뭐 코로나 재확산에서 손소독제가 다시 주목을 받는다는 건 조금 그렇고요. 어쨌든 뭐 네. 테마성이다라고 하면 오를 수 있지만 이 기업 자체가 상당히 많은 안정성 자본을 갖고 있어요. 근데 시장에 어떤 뭐 신사업이라든지 새로운 모멘텀을 가져가지 않아서 그렇지 재무 건전성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4,000원대 정도도 한번 저번에 얘기 드렸을 것 같은데 14,300원 정도? 이 정도까지는 좀 기다려 보시면은 10% 이상의 수익이 좀 오잖아요. 그렇죠? 네. 네, 거기 올라가서 또 지금 20% 남았는데 한 10% 정도 올랐으니까 내 비중도 역시 10% 정도 이익 실현하면 되겠죠. 그죠? 네. 네, 그리고 또 한번 감사합니다. 지켜봐도 될 것 같습니다. 흐름이 위쪽으로 아유, 전환되고 너무 있으니까 네, 조금 더 홀딩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되가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소송 TNC. 여보세요? 네,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효성 TNC. 효성 TNC요. 네, 82만 2천원에 40%인데요. 제가 갑자기 얼었어요. 저 예전에 2021년도 여름에 산 것 같아요. 최고 높을 때.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이 뭐 한 3, 40만 원 되면 60% 정도 내려오면 다시 이제 올라간다 해가지고 제가 조금 전에 네. 한 조금 더 사가지고 87만 원이었는데 82만 원으로 낮춘 거예요. 누가 사라 그랬어요? 사라 그런 건 아니고 네. 이제 그 애널리스트 분들이 네. 이제 뭐 아무튼 그 60% 정도 내려오면은 이제 마지막까지 다 내려온 거라서 그때부터는 조금 이제 저기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보통 보탰거든요. 네, 제가 생각하는 게 이제 비율이 있어요. 21%, 42%, 63%뭐 저는 이렇게 보는데 네, 그런 네, 그 네. 정도 이제 고점 대비 이제 내려오는 게 계리율 때문에 내려오면은 진짜 60% 빠졌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거의 바닥권에 가깝다 뭐 네, 이렇게 네, 얘기를 네, 네. 하거든요. 근데 그 네. 바닥권에 가깝다라는 게 잘못 알면 안 돼요. 고점에서 신저가로 가는 거는 그렇게 문제가 있는 거고 효성TNC야 네. 그때 샀었을 때 고점인데 그 전부터 올랐던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내려오면은 우리가 이제 무릎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다. 뭐 기술적으로 이제 추세 전환의 기점을 만든다. 뭐 이럴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나는 건데요. 일단 네, 저는 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 추가 매수를 그러니까 내가 한 30% 보유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30%보다 좀 더 많았거나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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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더 많았어요. 많았는데 여기서 내가 살 수 있는 여력이 10%, 5% 그거보다 적다라고 생각을 적은 것 같아요. 그죠? 현재 상황에. 네, 네. 네, 그러면 내가 지금 보시다시피 87만 원에 샀는데 내가 추가적으로 비중은 늘렸는데 평당가는 80만 원이다.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네. 없죠. 그래서 없죠. 후회하고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제가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네네. 사는 네네네. 거보다 네. 이걸 차라리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한 거보다 내 비중이 적으면요. 이거 꼭 알고 계세요. 제가 이거 차라리 이거는 지금 상담보다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게 내가 비중이 많이 들어갔고 그거 이상의 어떤 비중 들어가기엔 부담스럽거나 살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요. 차라리 네. 새로운 계좌에서 사거나 아니면 다른 종목에 내가 다른 섹터에 지금 시장의 어떤 중심에 있는 섹터나 다른 쪽에 내가 분산 투자를 네. 하는 개념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어차피.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돈은 네. 묶여버렸고 내가 가지고 있던 현금이 또 더 묶여버렸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네. 비효율적이다라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네. 추가 매수할 때는 내가 적은 네. 비중이 있을 때 내가 그 이상을 준비하고 있었을 때만 더 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네. 예, 근데 이제 요즘에 그 컨센서스가 나오면은 50만 원까지 간다 해가지고 제가 그러면은 50만 원까지 낮출 수 있게 그거를 거의 갔다 온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갔다가 오긴 왔어요. 46만 네. 원까지. 네. 근데 그러면 이제 그거는 벌써 지나간 얘기인가요? 그렇죠. 저는 근데요. 그거는 그 사람 믿고 계속 그 사람이 계속 어머님을 계속 관리해주고 뭐 50만 원 가는 40만 원 어떤 그런 건 대응을 하고 아니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네네. 어머니가 판단해야 되는데 제가 네. 생각하기에는 50만 원까지 간다라고 해서 50만 원까지 낮추는 것도 어려워요. 그러면 내 있는 돈을 다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지금은 기다려주고요. 뭐 효성태인 씨 네. 관점에서도 하반기 조금 4분기까지는 딜레이가 될 수 있어요. 시간적인 부분은. 그리고 아, 가격 조정이라는 네. 부분은 조금 더 내려올 수는 있지만 이제 하방에 대한 경직성 더 깊게 내려갈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1분기나 2분기의 실적에 대한 부분들 많은 기업들이 좋지 않은 상황이 올 수 있지만 3, 4분기하고 내년 1분기까지 어떤 회복성이나 실적 개선이 눈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 기업이 이전에 워낙 좋은 실적을 보였기 때문에 다운 사이클로 네. 갈 수 있어요. 밑으로 계속 추세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3년이나 더 늘리는 떨어졌는데도. 관점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늘리는 관점이 아니라 기다려줘야 네. 돼요. 왜 자꾸 주식을 사고 파는 걸로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지켜보고 기다려주는 것도 투자거든요. 근데 자꾸 근데 사고 삼년 뭘 하려고 기다렸는데? 말잖아요. 한참 기다렸다라고 하는데 지금 투자를 일단 시작이 잘못된 거잖아요, 어머니. 그렇죠? 네, 네, 고점에 네. 사신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네, 네, 80만 원. 네, 네. 그러니까 그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내가 단가를 낮춰갈 수 있는 부분에 돈을 더 넣지 못하면 반등은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다려줘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죠? 50만 원까지 오면은 이걸 그냥 다 들고 간다? 그럼 80만 원까지 가는데 진짜 얼마까지 기다려야 될지 모르는 시간이잖아요. 그죠? 1년이 걸릴지 네. 2년이 걸릴지. 그때 답답해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네. 될까? 올라오면은 비중을 줄이세요. 좀 줄이시라는 거. 샀는 비중이 5%잖아요. 그죠? 그럼 5%로 네. 50만 원 올라오면 다시 줄이고 손해 좀 보겠죠. 그죠? 근데 다 손해가 아니에요. 일부 손해잖아요. 그죠? 네, 그 손해를 계속 보더라도 단가를 낮춰야 효성태인 씨가 나중에 올라갈 때 내 단가가 낮아져야지만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일단 저는 제가 봤을 때 50만 원 얘기했는데 저는 52만 원 정도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하반기 때 반등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네. 네, 작년 11월 달에 어떤 전환점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52만 네. 원까지는 홀딩 하셨다가 그때 더 네. 사려고 하지 마세요. 더 사서 이 오른다라고 생각하고 52만 원까지 낮춘다는 거는 무리한 수를 두는 거기 때문에 저는 네네. 52만 원에서 원래 가지고 있는 비중을 조금 줄여놓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시겠죠? 52만 52만 원 오면은 전화 한번 더 주세요. 올 것 같습니다. 이거 아시겠죠? 전화도 몇 번 했는데 안 돼가 채택이 안 돼가지고 네. 지금 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멘토님. 반갑습니다. 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예, 종목을 까먹으셨어요? 동국산업. 동국산업이요? 예, 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예, 7,400원에 네, 20%예요. 7,400원에 20%요? 예,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아니 종목이 네.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용 거기 진출한다고 네. 그래서 샀거든요. 그 얘기가 나오고 좀 많이 올랐었던 것 같은데요. 올랐다가 내려와 있는 예, 상황인 예, 것 그렇죠. 같아요. 예, 네. 얘기 나오고 많이 올랐다가 좀 네. 조정받고 좀 네. 조금 오르길래 따라잡았어요. 근데요, 이게 조정이라는 게 어머님이 차트적인 분석을 해나가는데 이게 이제 동국산업이라는 부분이 뭐 다양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뭐 전기차 쪽 가는 거는 또 강판 쪽 관련된 부분은 뭐 이 케이스 쪽이라든지 이런 쪽이 될 수도 있겠지만 동국산업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부분들은 뭐 에너지 쪽 관련된 부분은 맞아요. 뭐 풍력 쪽이라든지 뭐 강판 쪽, 냉형 강판 쪽인데 이게 애초에 올라왔던 게 조금 가파르다라고 해야 될까요? 좀 많이 올랐어요, 어머니. 적게 오른 게 아니라 10,000원, 11,000원대까지 갖고 좀 내려온 건 맞죠, 그죠? 근데 이 이슈가 올라갔던 흐름이 여기서 어떤 처음 이제 시장에서 바닥권에서 이슈가 되면서 오른 게 아니라 우리가 그래요.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이슈를 알게 되는 게 좀 빨리 알면 좋은데 뉴스가 나오거나 누가 좋다 얘기 안 하면은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빨리 샀는지 늦게 샀는지. 그래서 올랐던 부분에 좀 내려와서 내가 기다렸다 사야 되겠다라고 했던 부분인데 그걸 우리가 눌림목 사서 기술적 반등을 매수한다, 매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시간적으로 보면서 그런 게 큰 시세가 나오면 이 조정의 기간이 짧게 끝나는 게 아니라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 이슈가 우리가 세력이 다 팔고 나갔는지 아니면 그 이슈가 다 반영되고 이제 그 이슈가 이제 사그러들면서 점점 작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네, 그래서 저는 그럴 때는 이제 좀 짧은 구간에서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동국산업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이제 기술적 반등 이제 지금 7,400원대의 흐름성을 사실 매수를 하셨는데 저는 조금 더 올라왔었을 때 위쪽에서 큰 시세를 보기보다는 좀 짧은 시세에서 좀 행보가 길어질 것 같거든요. 화면 보고 계세요, 혹시? 예. 네, 여기 제가 녹색으로 표시해 놓은 데가 여기서 오른 게 아니고요. 작년 7, 8월 달에 이미 이 기업에 대해서는 전조 증상이 있었어요. 그렇죠? 노란색으로 표시했는데 보이세요? 여기서 전조 증상이 있고 파동이 크게 2번 정도 이렇게 크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현상에서 충분히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었다라고 보기 때문에요. 한 번에 기술적 반등 나오면 다른 데 가지 마시고 8,050원, 한 8,000원대 정도 있죠? 8,000원이요. 예. 네, 여기까지는 한번 튀어 오를 수 있으니까요. 아직 왜냐하면 수급이 워낙 많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한 8,000원짜리에서 고민하지 마시고 짧게 수익 실현하시고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8,000원까지는 오겠어요? 네, 한번 올 것 같아요. 기술적 반등이라는 부분이 아직 한 번 정도 남은 것 같아서요. 그때 꼭 한 번 올 때 꼭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매도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도우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오스코텍. 오스코텍이요. 네, 56,000원에 15%입니다. 56,000원에 15%요. 네. 네, 최근에 올라와서 이제 또 관심이 가기 시작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 전망이 어떻는가 싶고 주간 매수도 여쭤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이 전망이라는 부분 바이오는 좀 갑작스러운 이슈가 많이 나와요.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유한양행하고 또 이제 관계사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네. 어제 유한양행이 시장에서 좀 주도적이었고 바이오 쪽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유한양행의 시세의 어떤 흐름성에 따라가는데 저는 이번 바이오 시장에서 유한양행의 좀 역할이 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스코텍도 그 영향을 좀 많이 받을 것 같거든요. 향후에 이제 하반기 때 기대성이 되는 게 뭐 연구 개발에 대한 결과가 플랫폼 이제 기술 수출이라고 하거든요. 기술 수출에 관련된 부분도 좀 나올 것 같고 그러니까 내용적인 부분들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스코텍이 추가적으로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매수 단가가 워낙 높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어떤 큰 흐름이 나오고 난 이후에 이제 그 이슈를 보고 샀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수급을 먼저 보자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어머니가 수급을 보기엔 조금 그럴 것 같고 최근에 들어온 수급은 그 흐름상으로 봤을 땐 추가적인 상승은 더 있을 것 같아요. 줄이는 게 좋을까요? 늘리는 게 좋을까요? 올라오면. 제가 봤을 때 한 35,000원, 4,000원 부분까지는 상승할 것 같거든요. 네. 이쪽에 오면은 여기까지 올랐는데 지금 여기 사서 내 평단가를 34,000원까지 낮추기에는 또 비중이 많아지겠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좀 올라오면은 일단 33,000원하고 4,000원짜리에서 이 저항을 뚫어내기에는 조금 힘든 시간을 조금 보내야 될 것 같아요. 한 번에 55,000원까지 간다라는 거는 정말 큰 대박 이슈가 아니면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34,000원대 오면은 비중을 한 15% 정도 가지고 계신데 한 3%에서 5% 정도는 과감히 좀 줄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다 손실 보면 크지만 한 3% 정도 내가 가지고 있는 비중이 20% 정도는 크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막연하게 다 들고 가서 저 위에까지 올라갈 거니까 기다리세요라는 허무맹랑한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네.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한테 또 물어보셔도 돼요. 그럼 좀 똑같이 계속 대응을 해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홍맥락하게 5만 원까지 오를 수 있으니까 그냥 다 들고 계세요. 그럼 이게 무슨 상담이에요, 그죠? 맞잖아요. 대응을 할 수 있는 개인 투자분들 대응이 필요한데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34,000에서 비중을 꼭 줄이시라는 얘기예요. 줄이면 그게 내가 손해를 봤더라도 기회비용이라는 적은 비중이 5만 5천 원에서 가격 조정 줄 때 4만 5천 원, 4만 원까지 계속 낮춰갈 수가 있어요. 내가 또 다른 돈을 투입하지 않아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좀 많이 알려드리고 싶은데 지금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대로 32,000원, 33,000원 오면 비중 줄이시고 제 유튜브나 아니면 다른 쪽에 오셔갖고 또 질문하세요. 그럼 제가 또 봐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33,000원까지는 홀딩하세요. 네네. 거기서 비중 줄이는 쪽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강원 에너지고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매수가는 28,900원이고요. 네, 비중은 5%입니다. 5%요. 네, 예. 네. 단타인가요? 짧게 보시려고 그러셨어요? 아니요. 네. 길게 보시려고요? 네, 얼마까지 갈 수 있나 더 사도 되나 이거요. 그 주변에 누가 이 종목이 좋다라고 어디 뭔 얘기를 들으셨어요? 아니요, 전번에 한번 사서 좀 수익 보고 내려왔길래 또 샀는데 이렇게. 그때 사신 가격에 대해 제가 물어봐도 될까요? 그때는 텔레비에서 추천하길래 좀 몇 달 됐죠? 추천하길래 샀었어요. 근데 이게 그래요. 네. 우리 어머님들이나 개인 투자분들이 이제 내가 종목을 발굴하는 게 어려우니까 네네. 사서 수익을 봤던 종목은 분명히 올랐거든요. 그죠? 올랐다가 내려온 것도 네네. 맞는데 어느 정도 올랐다가 내려왔고 어떤 이슈가 왔나 이런 게 분석하기가 진짜 어렵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저는 이제 오랫동안 주식 투자하면서 느꼈던 게 통계적으로 지금 혹시 화면 보고 계세요? 네네. 아래쪽에서 3월 달에 어떤 이슈를 굉장히 강하게 가져와서 300%라는 시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어머니 사실 가격이 중간에서 올라가서 좀 이익을 냈을 수도 있겠지만 이 기업이 어떤 주체적으로 끌어올랐던 가격은 10,000원대 아래쪽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27,000원 그러면 2배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네. 높은 가격, 낮은 가격은 아니에요. 근데 이슈가 있고 워낙 큰 돈이 유입됐었다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중간중간에서 막 박스권이다 그러면서 주가 오르락내리락 자꾸 이제 가격이 여기서 맴돌잖아요. 그죠? 막 확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확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횡보한다라고 하거든요. 그죠? 주가가. 네. 지금 약간 그런 네. 흐름에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내가 큰 수익을 노리기에는 확신이 든다라. 저도 확신이 안 들거든요. 아무리 좋은 내용이 있었고 그 내용에 대한 기대치가 남아 있다라고 할지라도요. 뭐 언제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이든 에너지 관련된 부분이든 그 부분이 이미 재료적으로 반영되는데 그 이상의 어떤 이슈가 되기에는 우리는 나와야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수급이 아직 다행히도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라는 부분이 한 번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위쪽으로 크게 올라가지 않으면 저는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은 한마디로 얘기 드리면은 길게 가져가는 관점이 아닌 포지션이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좀 더 네. 싸고 시간 조정이 더 거치고 난 이후에 이 기업을 좀 더 살피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좀 짧게 대응하시고 마무리하시고요. 저는 3만 원대 진입하면 3만 500원, 900원. 그러니까 이게 더 오르는 관점이 아니에요. 여기서 더 간다는 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3만 500원 정도에서 내가 이익 실현하겠다라고 기준을 잡으셔야 그래야 매도할 수 있어요. 네. 이해되시죠? 더 올라가는 것도 네. 기대하다가는 또 올라갔다 또 내려오고 많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걸 기대했는데 안 가면 또 머무는 거예요. 계속 머무르게 되죠. 그죠? 그래서 네. 정해놓으세요. 저라면 네. 이건 짧게 수익으로 한 3만 500원 정도만 해도요. 수익이 네. 뭐 한 5%, 7, 8% 정도 수익은 나오네요. 그 정도 수익에서 마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도우입니다. 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채토피아 네. 3,900원에 10% 들고 있어요, 제가요. 3,000 얼마요? 3,900원이요. 3,900원이요? 10%요? 네, 네. 네. 이건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 원금에도 올라올지 사고 나서 내일이 계속 쭉 빠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올라올지 안 오면 매도라도 해야 되는지요. 걱정되는 마음에 네. 전화드렸어요.
이건 길게 가져가지 말고 매도하시죠. 조금 더 본다라는 관점보다도 횡보하다 올라도 짧게 오를 것 같아요. 똑같아요, 흐름성. 얘는 재무적인 부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고 이 재무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네. 재무 상태가 아주 좋지 않네요. 실적으로 얘기 드리면은 현재 이 네. 기업은 뭐 솔직히 특수성을 좀 갖고 있는 것뿐이에요. 보안이나 솔루션 관련된 부분이나 뭐 혈당 측정 네. 관련된 의료 쪽이나 뭐 다양하게 건드리고는 있는데 이런 기업이 네. 이름도 자주 바꾸고요. 주인도 네. 바뀌고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세력이 어떤 놀이터 같은 공간이에요. 세력이 네. 그런 이슈를 만들어서 번쩍 올렸다가 조용히 네. 있다가 우리 또 갈 수도 있어요라고 개인들한테 왠지 이것도 올라갈 것 같은데라는 심리를 주면서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또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그러니까 오를 수도 네. 있는 관점인데 이 기업은 실적으로 재무적으로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부채는 있는데 현금성 네. 없고 그러니까 자꾸 사채로 계속 돈을 돌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 특수성을 가진 이슈는 가지고 상승은 할 수 있지만 어머님이 이걸 좀 네. 끌고 가는 관점에서는 좋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이런 기업은 네. 짧게 매도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3,900원짜리도 그렇게 좋은 위치가 아닙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은 네. 위쪽에 네. 가격이 상승했던 부분에서 파는 쪽에 관련된 부분이 강하게 나타났던 자리고요. 그 자리를 넘어가지 못하는 가격대에서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네. 내가 저항의 위치에 네. 산 거죠. 아래쪽이 아니라 네. 위쪽에 걸리는 네. 위치에 산 거니까 다음에 올라오면 뚫어주겠지만 그 올라올 때까지 내가 막연하게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반등은 네. 한번 올 수 있으니까 3,000원 후반대, 3,600원에서 매수가 부근에서 저는 네. 더 가더라도 역시 어머님이가 대응하기에는 어려운 기업이다라고 생각되니까 좀 대형주로 옮겨가세요. 그래서 매도 의견 드릴게요. 반등 시 매도하세요. 얼마 매도해야 돼요? 3,600원에서 매수가 부근 정도까지 한번 갑자기 튀어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 보이네요. 수급이 앞에 조금 네.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강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걸어두시고 네. 잘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상담을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고요. 강연의 일정 확인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오프라인 강연회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시입니다. 안산시고요. 수인 분당선의 사리역입니다. 사리역 쪽이고요. 이쪽 토요일 1시부터 3시까지 진행되니까요. 이 안산 북스터디 3층 세미나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자, 경기도 안산에 계신 분, 제가 처음 안산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안산 주변에 계신 분들, 그리고 남부권에 계신 분, 뭐 수원 쪽도 괜찮고요. 가까이 계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저하고 같이 소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수급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많이 드릴 거고요. 대응할 수 있는 기준도 조금씩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오셔가지고 좋은 강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따가 뵙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또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을게요. 여보세요? 네, 수고 많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도우입니다. 네. 네, 어느 종목 반갑습니다. 봐드릴까요? 금양에. 금양이요. 금양. 네네. 목소리가 힘이 딱 없으신 게 네, 어떤 상황이 계십니까? 매수가가 너무- 얼마세요? 매수가가 11만 원 정도에 네, 30%. 30%요. 사놓고 네. 불안하시죠? 네, 네, 수익인데도 불안하시죠? 예, 예. 네, 그 높게 사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걸 알고 계시면서도 어떻게 해요? 내 그 마음을 내가 이 마음을
잡지를 못하시는 거죠, 그죠? 저는 이게 예. 수익이 나고 있지만 긍정적인 얘기는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좋다 하는데 남들이 너무 좋다 얘기하고 있고 관심을 끌고 있고 더 간다라고 막 온갖 얘기 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내가 지금까지 손대고 있지 않다가 유혹에 빠져서 들어간 거라고밖에 생각이 안 돼요. 결과가 좋게 나오고 있으니까 다행이다 싶은 정도인 것 뿐인 거지. 만약에 결과가 여기서 방향성을 예측한다는 것 자체를 예측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저 역시도 그렇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여기서 오를 겁니다라고 예측하는 것 자체가 웃기잖아요. 내린다라는 것 자체도 웃기고요. 그래서 저는 이 기업에 대해서 아예 관심을 끄고 싶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좀 가격이 내려오고 네. 나면 그때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게 지금 어떤 결과로 가고 있지라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머니가 여기서 더 올라갈 거란 기대를 가지시면서 가기보다는 우리가 2만 원에서 12만 원 정말 많이 올라왔어요. 그죠?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 더 큰 기대를 가져가기보다는 좀 짧게 이익 실현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도 수익 중이시잖아요. 그죠? 비중도 30%예요. 만족스러운 수익이 나왔을 것 같은데 왜 여기서 두근두근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수익 실현하시고 마음 편하게 계세요. 그래서 저는 제 관점일 뿐입니다. 이게 뭐 더 가고 안 가고는 저는 판단하는 것 자체가 제가 이걸 더 간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제가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과감히 다음 주 월요일 날 수익을 줄 때 챙기시고 만족스럽게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오래 기다릴 걸 단기간에 수익 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잘 대응하세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저는요 GS 건설이고요. 네. 43,000원에 10%. 43,000원에 10%요? 네. 다행히 10%네요. 그죠? 네. 잠시 이쪽보다는 다른 데 크게 신경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이유는 아시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게 계속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조금 더 내용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그 광주 쪽도 그렇고. 근데 그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주가는 나중에 어느 정도 회복하는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뭐 GS건설도 대처를 하고 한다라고 하는데 자꾸 여기 GS건설의 다른 곳에서도 약간 부실 우려나 뭐 이런 부분들이 내용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건설사가 문제가 있는 거죠. 실적으로 보면은 뭐 직원의 어떤 횡령성이 어떤 흐름성이든 아니든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또 우리는 뭐 갑자기 압수수색이다 뭐 이런 다양한 내용성을 거치면서 이 기업이 거쳐야 될 시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는 10%이기 때문에 이 10%를 잠시 잊고 계시고 다른 쪽에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굳이 손절의 관점을 지금을 가져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결국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인데 내 자산의 10% 정도는 좀 세이브 시켜 놓는다. 왜냐하면 배당 성향이나 이런 부분들 좀 기다려줘도 되니까 그렇게 가는 부분들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어머님이 이제 또 기다리다가 추가 매수나 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시고 또 이슈에 또 예민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것도 눈 감고 조금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더 사지 마세요. 가격이 싸지고 내려왔다라고 해서 아이고 저기 위에 있는 단가가 내가 보기 싫어가지고 너무 많이 빠져서 꼴도 보기 싫다라고 해서 더 사시면은 더 힘들어지시는 거예요. 다른 때 투자하는 섹터, 다른 쪽으로 반도체 좀 조정 주면 반도체 조금 사놓고 기다려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GS건설을 지금 자체적으로 회사가 이슈가 악재성을 품고 있는 개별적 악재를 많이 품고 있기 때문에 이 건설사 중에서 GS건설의 영향력은 굉장히 커요. 실적으로. 적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은 조금 기다리자라는 의미에서 홀딩은 하시되 조금 잊고 지내셔야 된다는 부분을 얘기 드립니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아시겠죠? 네. 굳이 손절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걸 잃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네, 좀 기다렸다가 나중에 전화 한번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올해는 넘기셔야 된다라는 점을 좀 인지하시고 가시면 네. 좋겠습니다. 그건 괜찮은데요. 네, 뭐 더 사지 마세요. 반복이라도 찾을까? 네, 가장 중요한 건 더 사지 않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간간히 저한테 물어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또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도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에코프리 HN이요. 에코프로 HN이요? 네. 네, 매수가 비중은요? 85,600원. 네. 비중은 30%요. 네.
물려 있다가 올라온 건가요? 최근에 산 건가요? 아, 물려 있었어요. 물려 있었어요. 그럼 비중 좀 예. 줄이죠. 비중부터 일단 좀 그래요? 줄이는 게 맞겠죠, 그죠? 예. 예.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가 올라가는데 이제 그들이 조금 위쪽에 상단이 있으니까 저도 딱히 올라가는 이유를 꼭 집기가 좀 애매해요. 뭐 기후 변화다, 뭐 친환경이다, 뭐다 하는 거는 좋은데 갑자기 에코프로 쪽에 관련된 부분에서 얘만 갑자기 또 강해진 이유가 또 이해가 가지 않아요. 저는 시장에 세력이 존재한다라고 보는데 에코프로에 거대한 세력이 있다. 그 좀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지만 에코프로가 나중에 문제가 한번 생길 수도 있다라는 제 혼자 내피셜입니다. 그런 생각 좀 들어서 에코프로 HN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저는 뭐 조금 더 올라갈 여지는 있습니다만 오래 기다렸다 올랐고 최근 수급이 좀 많이 이미 들어온 상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욕심만 줄이시면 돼요. 비중을 지금 수익권이잖아요. 이래나 저래나 예. 5%, 7% 정도 수익권이니까 저는 이 상황에서 비중을 좀 줄여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올라가는데 자꾸 줄이셔야 돼요. 오르는데 안 팔고 있으면 내려올 때 역시 안 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요. 오를 때 팔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을 오를 때 팔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더 어디까지 오를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럼 오르는 단계에서 팔아야 돼요. 지금 오르고 있는 단계잖아요. 그죠? 그럼 팔아야겠죠. 예. 어머님 매수 단가 85,000원이었지만 얘는 갑자기 65,000원부터 갑자기 막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예, 밑에서부터 올라왔으니까 내가 조금 수익은 적은 구간이다 할지라도 팔아야 된다. 이해되셨죠? 예, 여기서 비중 절반 혹은 뭐 3분의 1 정도는 이익 실현하시고 추가적인 상승이 조금 더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오는 부분은 단계별로 5% 단계씩 조금 올라갈 때마다 계속 수익 실현을 조금씩 해나가서 결국 다 수익, 좋은 수익을 챙겨가는 쪽으로 얘기 드리고요. 제가 갈지 안 갈지에 대한 확신은 100% 들지 않지만 제 기술적인 부분에서는요. 11만 원 정도 선 근처까지는 가능해 보이니까 거기서 잘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또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만도요. 만도요? 네네. 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58,000원에 27%요. 58,000원에 27%요? 네, 이게 네. 되게 오래됐어요. 네. 조금 더 기다리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이게 너무 많이 내려갔다가 네. 이제 조금 올라가긴 한데 이게 분할됐더라고요. 몰랐었는데 네, 오늘 네, 보니까 네. 분할돼서 이게 막 내려갔었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한 번은 58,000원에 사가지고 뭐 8만 원까지 갔을 때 멘토님 말씀대로 이제 절반 팔고 네. 갖고 있었는데 뚝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더 올라갈 줄 알았는데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작년에 5월까지도 되게 많이 떨어졌다가 이제 조금 이제 5만 원까지 갔다가 내려왔다가 이쯤데 이제 다시 그 58,000원까지 갈 수 있을지. 잘하고 계시네요. 어머니, 그러니까 자꾸 뭐 갈 수 있을지 의심은 하지 말고 그런 가격대가 왔다 갔다 하는 거 계속 읽으면서 흐름을 따라다니세요. 그리고 그럴 때만 만도가 오르면은 뭐 우리 검색창이 있잖아요. 그런데 만도가 어떤 내용이 있나 이슈나 이렇게 검색도 하시고 그냥 이런 좋은 내용이 있구나 하시면서 그렇게 투자하시는 거예요. 잘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자꾸 걱정을 하시는 거죠. 주가가 오르는. 그러니까 내가 가격을 너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네, 네, 가격을 맞아요. 쳐다보고 있지 마시고 흐름을 보세요. 만도 뭐 분할을 했다라고 하지만 만도가 만도잖아요, 그냥. 그렇죠? 네, 우리는 자율주행이나 자동차 쪽 관련해서 만도라는 부품사 기업들을 인지를 하고 있고 자율주행 관련해서 또 많은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특출한 기술들이나 앞서가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만도가 이제 자율주행이 이슈가 될 거예요. 자동차 쪽이.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럼 만도가 대형주 쪽에서 중심에 설 수 있죠. 현대모비스, 만도 이런 기업들이. 워낙 이 주가 움직임이 무거운데 근데 또 이제 자율주행 IT카 이슈가 되니까 우리 그 2020년도에 갑자기 애플카 이슈 나왔을 때도 뭐 다 오르긴 했지만 만도도 강하게 올랐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 흐름이 네. 또 나올 거예요. 그걸 이제 기다리는 게 우리 힘들지만 내가 지금 흐름을 봤을 때 수급적으로 봐도 그런 기대가 저만 보는 게 아니고요. 외국인이나 기관, 뭐 기관 쪽에서 좀 일부 팔고는 있지만 외국인들은 계속 매집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자동차 좋잖아요. 괜찮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지금 조정을 주고 있지만 애초에 얘기하셨던 대로 계속 올랐다 비슷한 가격대 올랐다 내렸다는데 그 방향성이 이제 조금씩 완만해지고 방향성을 바꿔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내려가던 방향이
조금씩 이제 우상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 보고 그 올라가는 게 우상향 간다 그래서 계속 주가가 오르기만 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시장이 안 그렇죠. 좋으면 잠깐 내리기도 하고 또 시장이 또 좋다 그러면은 이유가 없이 또 오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네네.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 증상이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홀딩 하시고 58,000원 이상 더는 더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적인 부분만 조금 투자하시고 홀딩 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한 6만 5천 원, 6만 한 2천 원 정도 올라오면요. 그때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홀딩 의견 드립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도우입니다. 자, 어느 종목 예. 봐드릴까요? 필옵틱스고요. 필옵틱스. 네, 매수가하고 비중은요? 15,500원에 10%요. 15,500원에 10%요? 예, 예. 네, 이거 내려온 거를 사신 건가요? 예, 예. 그때 하한가 칠 때 그때 잡았거든요. 지난 주에인가? 네, 잘못 사신 거 같죠? 예, 예. 혹시 이런 게임을 즐기세요? 우리가 뭐 흔히 아니요, 핫다라고 처음으로 하는데. 한번 해봤어요. 갑자기 하한가 치길래. 네, 그 어디서 유튜브나 뭐 이런 데서 막 핫다 그러면서 뭐 하한가 따라잡기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죠? 예, 그 예. 내용을 보고 해야죠. 예. 내용을 보고 해야 되는 건데. 잘못해요, 이번에. 예, 예. 네. 왜냐하면 필옵틱스 같은 경우 상승의 이유는 실적으로 뭐 내용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나쁘지 않아요. 근데 급등을 했잖아요. 급등을 했다 빠졌던 이유가 그 예, 예. 필에너지인가요? 필에너지가 맞나요? 예, 그 필에너지. 상장 이슈에 예. 대한 부분들이 재료가 반영되고 소화가 돼버리고 다 빠져버렸잖아요. 옮겨가 버렸잖아요. 그죠? 예. 무의미해진 거예요. 그쪽으로 다 이제 그 수급성 상황이 직접적으로 저쪽으로 다 옮겨간 거죠. 그래서 예. 수급이 빠져버린 거고요. 이거는 이제 매도가 강하게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한가를 내려가더라도 거래가 터지든 터지되 앞서 들어왔던 거래보다는 덜 터져야 되는데 더 많이 터져버려 내려와서 떨어져 버렸잖아요. 다만 예. 하한가 이후에 갭 떨어진 부분에서 이 기업성에 대한 부분에서 기술적 반등은 있습니다. 기술적 반등이 없었기 예. 때문에 파셔야 예. 되죠, 그죠? 하한가 위로 내가 예, 예. 수익을 매수가가 보기보다는 오면 팔려고요. 네, 매수가도 매수가지만 인정을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매수가 기다리기보다는 한 14,800원대 정도 올라오거나 매수가 부근에서 예. 그 사이 정도. 예. 애초에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4,800원 정도. 네, 요거는 예. 이제 제 개수적인 부분에서 본 겁니다. 앞서 수급이 들어왔던 매수세가 강해져서 그 추가적인 상승을 만드는 이것도 패턴이거든요. 상승 이후에 이틀 동안의 행보를 보였다가 갔다는 거는 세력의 의지다. 그러니까 이 구간을 강하게 지지를 했어야 되는데 갭으로 무너진 거는 다시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800원짜리 정도부터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기술적 반등에서 꼭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예. 예, 예.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전화가 잠시 끊긴 것 같습니다. 자, 뭐 이 필옵틱스라는 부분에 봤을 때 우리 하한가 따라잡기, 뭐 핫다, 뭐 이런 건데 내려오면 사자라는 거 이런 걸 사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형주 쪽에서 수급이 많이 있었던 종목들 있잖아요. 네, 그런 종목들, 바이오를 지금 보자라고 했던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한양행이라는 기업을 우리가 한번 잠깐 보면요. 제가 이런 기업도 한번 분석을 해드릴게요. 시간 잠깐 전화기가 끊겨서 그런데 제가 이때 이런 공부를 잠깐 짧게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가 시세가 나왔던 부분인데요. 유한양행이 어제 이제 바이오 쪽에 대한 수급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이런 걸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적인 부분들을 봤었을 때요.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과 연기금의 수급이 같이 동시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흐름들을 잘 체크해 보면요. 결국 그 시점 자체가 어떤 관점이 들어가 있냐면 반복적으로 계속 생기는 구간에서 그들이 같은 가격 위치에서 계속 매수를 하는 관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계속 반복적으로 해오다 보면은 결국은 그게 반복되다가 위쪽으로 시세가 나오는 거다. 그게 매집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미 이슈가 돼서 오른 걸 사지 마시고요. 이게 올랐는데 그들이 애초에 이 밑에서부터 끌어올렸다는 거죠. 그냥 눌러줄 때 이 밑에서 이 구간에 그들이 샀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위에 있으면 이런 데가 이제 지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건 가격 내려갈 때 지지에서 반등 나오는 구간을 짧게 수익만 내도요. 장기적으로 기다리는 투자보다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으니까 오를 때 사지 말고요. 내려올 때 산다는 관점은 앞서 수급적인 대형주의 매집이 있는 구간을 체크하고 보는 게 좋습니다. 필옵틱스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게 아니라 이슈로 갑자기 수급몰이로 갔다가 빠지는 하한가 간 종목은 그런 식으로 사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얘기 드리고요. 다시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도우입니다.
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RBW요. RBW요. 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6,330원에 20%요. 6,330원에. 네, 이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얘가 무중이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다가 또 유상증자를 한다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요. 제가 무중은 처음 받아봐서. 네. 지금 무중 받고 난 가격 변화가 여기인가요? 아니죠. 이제 들어와야 되겠죠, 좀. 네. 그러니까 주식은 아직 안 들어오는데 가격 변화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가격 네. 변화가 있었죠. 네. 그러면 저는 이제 무중이라는 거는 가격 변화가 있었는데 내가 가격이 저희 꼭대기가 아니라 지금 아래쪽에 있잖아요. 그렇죠? 네, 무중하면은 네네. 가격 변화가 생기고 주식 들어오는 거 합쳐서 그 비율상으로 보면은 내가 그 가격은 바뀌었지만 주식 수량을 계산하면 내가 투자했는 금액하고 맞아 떨어지는 경우로 보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 상황에 맞게 네네.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유상증자까지 한다라고 하는데 그 유상증자가 어떤 형태냐? 뭐 삼자 배정이 아니라 주주 공모 형태로 간다 그러면 또 그것도 내가 신주있을 거야 유상증자 또 돈을 더 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무상은 공짜로 주식은 주지만 가격 비율에서 어차피 내 원금하고 똑같은 비율상에 맞춰서 주는 거예요. 수익을 주는 공짜로 주식 준다라고 해서 공짜가 아니에요. 그죠? 주가가 올라야 네. 그 주식 수량의 효과가 보이는데 가격이 올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네. 저는 무상증자는 잘 활용하면 좋지만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일 수 있다. 근데 다행히 매수가 부분에서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현재 매수가 근처에서 와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비중을 유증에 대한 우려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덜어내놓으면 나중에 무증 들어온 주식을 주식이 받게 되면은 그 주식이 또 6,000원대 관점에서 잡힌다라고 했었을 때 그 주식에서 이제 유증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말이 너무 어렵나요? 이해되세요? 어렵죠. 그러면 쉽게 이제 결론을 드리면요. 올라오면 비중 줄이세요. 이거 엔터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엔터 네네. 기업이 자꾸 이것저것 저것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유증이나 네. 무증이나 이런 관점으로 간다는 건 주식 수량이 또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네. 변동성은 좋아지는데 그 변동성이 좋게 나타나면 되는데 이미 앞서 많은 부분들을 긁어냈어요. 그래서 오를 수 있는 부분에서 짧게 수익을 실현하는 쪽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6,500원대 한번 반등 6,700원대 정도 반등 줄 때 가지고 계신 비중은 매도하시고요. 추후에 무중 물량 들어오시면은 그걸 다시 또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6,700원 매도 의견 드릴게요. 네, 이러면 되셨죠? 감사합니다. 네, 잘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롯데케미칼이요. 네, 26만 500원에 10%인데요. 네. 추가 매수를 하고 싶은데 얼마에 했으면 좋겠나 싶어서 상담했어요. 3분기 조금 더 지나고 조금씩 모아보면 어떨까 싶네요. 그러니까 3분기 지나고요? 지나면 이제 한 8, 9월 달 정도 조금 지나서 그때부터 예. 조금씩은 저는 모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10%이기 때문에 조금씩은 늘려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조금씩 늘리면 이제 내가 단가가 조금씩 효과를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화학 예. 쪽이 실적으로 롯데케미칼이 갖고 있는 부분의 화학적인 기초화학적인 부분에서도 모멘텀이 있는데 그게 이제 마진이나 원료율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피해가 너무 컸어요. 화학 쪽은 작년에 워낙 안 좋았거든요. 네, 예. 워낙 안 좋았어요. 그 업황이 안 좋아서 다운 사이클은 왔는데 이제 조금씩 나아질 거예요. 회복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가 화학 없이는 모든 산업도 진행 단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화학은 원래 가장 기초적인 부분입니다. 말 그대로 기초거든요. 그래서 회복이라는 게 예. 경기에 따라서 회복과 좋지 않은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 반복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회복성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주가가 빠졌던 이유는 롯데그룹에 대한 부분들이 재무, 신용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다운됐다는 거죠. 워낙 이제 투자성에 대한 어떤 부채성의 이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악영향을 준 건데 이제 이익에 회복하는 롯데케미칼 같은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익이 회복하면 나아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하반기 때 올 수 있으니까 조금씩 늘려간다는 부분에 우리가 9월달, 8, 9월달 정도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월 말쯤에 한번 연락 주시고요. 저는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신사업도 잘 진행될 거라고 보여지니까 그때 한번 더 체크하고요. 지금 저는 홀딩 의견 드릴게요. 괜찮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네. 예. 네, 그때 다시 한번 통화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방송이 끝나고 강연회를 하러 갑니다. 경기도 안산에서 진행되고요.
안산시 그 안산 북스터디라고 검색하시면 나오고요. 대동서적 건물입니다. 네, 그 빌딩이니까요. 수인 분당선 사리역 부근입니다. 꼭 검색하셔가지고 오시면요. 저하고 소통하실 수 있으니까 이따가 오후 1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성공투자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